지난주 8월 4일 갑자기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19만 원이 들어왔는데 입금 자명을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주 가끔씩 사용하는 세컨 통장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실수로 돈을 보낸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사기였어요.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제 계좌를 신고하면 저의 모든 계좌가 입출금 제한이 걸립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입금과 출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귀찮음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입출금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신고를 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200만 원을 보내면 입출금 제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종 사기 수법 통장 협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요. 보이스피싱 계좌로 추정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이런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직 은행의 계좌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사기꾼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잘못 입금되었다고 추정되는 그 돈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입금한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입금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19만 원이라는 소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5천만 원이나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눈이 돌아버려서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될 때 돈이 부족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돈이 입금된 은행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입금된 돈을 내가 꿀꺽 삼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 입금자가 여러분에게 실수로 돈을 입금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악용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라고 신고를 한다면 여러분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미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입금된 계좌가 광주은행이라서 관련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어플로 보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광주은행 입니다. 이제 갑자기 입금이 되었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혹시 차고 송금이 되었나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직까지 따로 고객님 접수 들어온 게 없네요. 기업은행에서 지금 고객님 광주은행에 계좌로 입금을 하신 거라 기업은행 쪽으로 중개 요청을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전화해 보시겠어요, 고객님? 그래서 기업은행 고객센터로 연락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중개 요청을 하는 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고객님의 연락처를 그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 전달해줘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주시면은 전화번호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계좌 예금주님한테 연락을 드려볼 건데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전화를 안 하시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결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고객님.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서 잘못 입금된 돈을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름과 연락처를 송금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보내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송금한 사람에게 연락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송금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한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보라고 은행이 송금한 사람에게 연락을 남겨줍니다. 대신 연락이 닿았는지 연락이 안 되는지 저에게는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은행에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과정으로 송금인이 차고 송금을 했다고 은행에 접수를 하며 저에게 반환 신청 동의를 해주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개인 계좌로 제가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중간에 낀 상태로 은행을 통해서 반환 신청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갑자기 내 통장에 입금된 돈, 처음에는 꽁돈이 들어왔다고 잠깐 좋아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생긴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지혜롭게 그리고 똑똑하게 대처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